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우리 지역 전체도 다 둘러보진 못했는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국민의 54%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국내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해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 여행객이 늘게 되면 그만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국내 경기도 좋아지게 될 텐데요. 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대한민국을 곳곳을 한번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오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건강관리도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투데이 브리핑입니다. 우리 충북 지역의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보도국의 구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첫 소식은 정치인의 막말, 득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동안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황영우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의 이른바 막말 논란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을 지난 2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청주 상당공원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가 열렸는데요. 자유한국당 당원들과 무소속 이원주 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에 오른 황영우 한국당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제의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재인 이 인간이 하던 것을 보면 정말 물어뜯고 싶고 옆에 있으면 뒷부러지를 울려붙이고 싶고 그런 문재인이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 조국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악마 같은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미친 아닙니까? 네, 발언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황 위원장의 망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고 책임 있는 처신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네. 중앙당까지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은 논평에서 황 위원장을 막말 대장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한국당에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과 욕설을 배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사실 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삼선 청주시 의원의 의장까지 지냈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그 청주시장 한국당 후보로 나서면서 잘 알려진 정치인인데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황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습니까? 네, 황 위원장이 전한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전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의도도 없었다며 발언 중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분위기를 고려한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황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전국에 알려지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한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는 등 논란이 커지자 열흘 만에 직접 언론 앞에 나와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영간 찬반 여부를 떠나 절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하여 이의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네, 지역에서 논란이 된 정치인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2월 김학철 전 도의원은 청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여한 국회의원을 미친 개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엔 최악의 물난리 속에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비난이 들끓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레민 같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인의 막말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찬성과 반대 측이 합세하면서 더 큰 논란과 논쟁을 확대 재생산하곤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치인의 막말이 누구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국민에게는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키우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발언의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거친 말이나 막말들은 지지 세력은 그대로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중도나 그리고 그 중립적인 사람들은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 정치는 언어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예술이라며 정치인의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과 위트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정치권의 막말 논란에
자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번 하게 되면 또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정치권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가 오송에요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충청북도가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오송에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도교통관제센터란 우리나라 모든 열차의 운행과 안전을 총괄하는,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첨단 시설을 말합니다. 비행기로 치면 관제탑과 같은 역할입니다. 앞서 정부와 코레일은 2006년 문을 연 서울 구로관제센터가 설비 노후와 처리 용량 포화, 열차 노선 증가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자 새 관제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철도는 지난 10년 사이 노선 길이는 20% 넘게 증가하고 KTX, SRT, GTX 등 첨단 열차 운행이 급증하는 등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접근성과 뛰어난 인프라 측면에서 청주 오송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오송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 관련 인프라 수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 그럼 이렇게 오송에 들어서게 되는 철도교통관제센터, 어느 규모인지 궁금하고 또 언제 문을 열게 되는 겁니까? 네, 철도교통관제센터는 3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송읍 연제리 오송궤도기지 터에 연면적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네.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공사에 들어가 2023년 구축을 완료한 뒤 2년간 시운전을 거쳐 2026년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될 예정인데요. 근무 인원만 최소 500명에서 최대 70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 관련 유지보수 업체들의 이전까지 예상돼 적지 않은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유일의 KTX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상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오송철도 클러스터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송에는 이미 국내 유일의 철도종합 시험선로와 철도 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철도 완성차 무가선 트램 시험선 등 철도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데요. 도는 여기에 철도 안전 허브센터, 철도 시험선로 2단계 등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연구기관 그리고 그 철도와 관련된 그 산업 그 기업체 이런 부분들을 다 집적화시켜서 동아시아 그 철도의 이제 허브 오송 지역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네, 충청북도는 관제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청주 오송에 관련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오송이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이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잘 준비해서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중 간의 갈등으로 여러 명이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일 진천군 초평면에서 문중 시제를 올리던 중 누군가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0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이 중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숨진 피해자는 86살, 부상자들 역시 대부분 60에서 80대의 고령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절을 하는 사이 뒤에서 순식간에 공격을 당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같은 종중원 80살 A씨였습니다. A씨와 일부 피해자들은 6촌 이내에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A씨는 평소 재산 문제 등으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게 문중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지금 공단 개발하면서 그 돈을 받아갖고 횡령을 해서 우리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시사 지낼 때나 무슨 뭐 행사 때 행패 부리고 맨날 싸우고 하고 그랬었어. 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종중간 재산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범행에 쓴 휘발유는 하루 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과거 종중 땅 1만여 제곱미터를 매도해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맛있는 대표 과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열대 과일이 재배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마지막 소식은 비교적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주 오창에 있는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키는 얼음만하고 굵은 뿌리는 하나하나가 마치 고구마를 닮았는데요. 외래 식물인 카사바입니다. 카사바는 아열대 식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 25개국에서 8억 명의 인구가 식량으로 즐겨 먹는 세계 8대 작물 중 하나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중부 지역 최초로 카사바 노지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에 꺾보지를 해 6개월 만에 수확에 성공한 겁니다.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우리나라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노지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카사바는 현대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효능과 쓰임새로 가치가 높은데요. 네. 우선 당지수가 높아 혈당 유지에 유리하고 열량은 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피오카로 불리는 녹말은 음식 재료로 쓰이고 다양한 식재료 외에 주정이나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가공식품 개발에도 나서는 등 카사바를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섬유질이 많고요.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돼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여성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수입을 해오던 그 열대 작물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먹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갑고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바나나도 재배한다고요? 네, 이번에는 청주시 원평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넓은 비닐하우스 안에 키 큰 바나나 나무가 가득한데요. 300그루에 달하는 바나나 나무가 마치 열대우림을 방불케 합니다. 나무마다 탐스런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견학으로 온 어린이들도 신기한 광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실제로는 잘 못 봤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쌀쌀한 바깥 날씨와 달리 비닐하우스 안은 30도 안팎으로 유지됩니다. 네. 내년 3월쯤 바나나가 정식 출하될 예정인데요. 지구 온난화의 재배 기술의 발달로 도심에서도 열대 과일을 수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농장주는 체험학습뿐 아니라 소득작물로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바나나만 먹어봤지 이렇게 달리는 모습은 처음 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애들한테 이 바나나가 실제 달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농사를 줬습니다. 네, 충북에서 열대 과일을 재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영동에서 열대 과일인 용과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고 청주와 진천에서는 아열대 과일인 패션 프루스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자치단체가 앞장서 품종 보급과 재배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실정입니다. 온난화 영향은 벼 재배도 예외가 아닌데요. 충북농업기술원은 최근 자료를 내고 품질 높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벼를 늦게 심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벼꽃이 핀 뒤 알곡이 들어차는 시기에 충북 지역 기온이 예전보다 높아져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청주의 최근 5년간 5월에서 10월까지 평균 기온이 30년 평균값보다 1.2도 높아지는 등 지역별 기온 상승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평균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수십 년 후면 충북의 농업 지도도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참 많이 달라질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에서 바나나가 자라고 그러니까요. 있었군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브리핑 CJB 보도국의 구준혜 기자와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